송나라가 평정된 뒤에 맹달은 의도 퇴수가 되었다. 의도라는 게 여기 강릉에서 파쪽 들어간 입구가 이제 의도입니다. 의도. 자, 건한 24년입니다. 맹달에게 명하여 자귀로부터 북쪽으로 방릉을 치게 했다. 24년이 219년입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올랐을 땐가. 자귀가 여기입니다. 자귀가 여기고 여기서 북쪽으로 와서 방릉, 방릉을 치게 했답니다. 보니까 길은 있긴 한데 잘 안 쓰는 길인가 보죠. 자, 방릉 퇴수 괴기가 맹달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맹달이 앞으로 나가 상용을 치려고 하자 유비는 맹달이 혼자서 이기기 어려울까봐 걱정해 곧 유봉을 보내 한중으로부터 면수를 따라 내려가 맹달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해서 맹달과 함께 상용에서 모이게 했다. 자, 자귀에서 맹달이 방릉을 쳤고요. 방릉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상용입니다. 보면은 근데 상용을 쳤는데 요때 유비가 이제 맹달이 못 이길까가 걱정해가지고 한중에서 다시 이제 유봉을 보내가지고 그 상용으로 내려와서 그 누굽니까 맹달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용의 위치가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겠듯이 지금 바로 오른쪽에 양양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형주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유비가 남군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용하고 방릉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한다 그러면 양양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위치였고 아무튼 뭐 그렇죠. 자, 그랬답니다. 상용태수 신탐은 사람들을 데리고 투항하고 처자식과 종족을 성도로 보내 인사하게 했다. 유비는 신탐에게 정북 장군 지위를 주고 상용태수 원향후를 전처럼 겸임시켰으며 신탐의 동생 신의를 건신장군 및 서성태수로 삼고 유봉을 부군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서성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방릉, 여기가 상용, 여기가 서성입니다. 이때 유비가 신탐하고 신의를 죽였어야 됐는데 안 죽여서 나중에 후원이 되죠. 관우는 번성과 양양을 에워싼 이 뒤부터 유봉과 맹달을 여러 차례 불러 병사를 일으켜 자신을 돕도록 했다. 한편 이제 관우는 양양을 치고 있었었는데 요때 요 지역에 주둔해 있던 맹달하고 유봉을 불러가지고 돕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하네요. 유봉과 맹달은 산속의 군이 막 종속되기 시작해 동요시킬 수 없다며 관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결국 관우가 찌자 유비는 이들을 원망했다. 또 유봉과 맹달은 다투어 화합하지 못하고 유봉이 맹달의 군악들을 빼앗았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용이라는 게 바로 양양의 서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면 관우를 확실하게 지원해서 양양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의아하네요. 전략적으로는 유비의 생각이 확실히 맞는 건데 왜 유봉하고 맹달이 그걸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맹달은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하고 요게 이제 유비의 명을 안 들은 거죠. 또 유봉의 행위에 대해 화가 치밀어서 유비에게 표를 올려 이별을 구하고 부하들과 함께 위나라로 투항했다. 위나라 문제 조비는 맹달의 자태와 재능을 칭찬하며 산기상시 건무장군으로 삼고 평양정후로 봉했다. 방릉, 상용, 서성 세 군을 합쳐 신성군이라고 하고 맹달에게 신성태수를 맡겼다. 이 지역을 이제 신성군이라고 해서 위나라에서 새로 만들었답니다. 이때는 유봉이 아직 여기 있었을 때고요. 맹달 혼자 이제 위나라로 투항했다가 이제 신성태수직을 제수받고 이쪽을 빼앗으라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위나라 문제는 조비죠. 조비는 정남장군 하우상, 우장군 서황을 보내 맹달과 함께 유봉을 습격하게 했다. 맹달이 유봉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편지가 좀 기네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가 먼 사람은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찢지 못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오랜 친구에게 혼란을 더하지 못한다. 이것은 위에 있는 군주가 현명하고 아래에 있는 신하가 정직하면 사악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권세를 쥐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군주는 물론이고 어진 아버지나 자애로운 친척이라도 충신히 공을 세워서 화를 부르며 효자가 인의를 따라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종, 상앙, 백기, 효기, 백기가 앞에 백기하고 뒤에 백기는 한자가 다르네.
모두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이제 공은 세웠는데 나중에 그 토사구 팽상한 사람들인가? 자, 그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고륙지간이 헤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욕친이 화입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은혜의 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며, 또 어떤 때는 중간에서 헐뜯어 멀어지게 하므로 비록 충신이라도 군주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효자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권세나 이익을 더하려고 한다면 친척을 바꾸어 원수가 되게 하는데, 하물며 친척이 아닌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생, 위급, 어구, 초거는 타고난 군주 모습의 기질로서 후자를 있게 마땅한데도 이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얘기한 네 사람은, 뒤에 세 사람 모르겠는데 신생이란 사람은 그 진나라 사람인데요. 북쪽 진나라 사람인데 춘추시대 그 태자로서 적합했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암투에 휘말려 가지고 태자가 되지 못하고 비명이 죽은 사람이죠. 아마 뒤에 사람들도 아마 그렇겠죠. 상철씨 안녕? 왜 방에 안 들어와요? 지금 당신과 한중왕은 길에서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친분으로 보면 당신은 뼈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권세를 차지하고 있고, 명의상으로 보면 군주와 신하 사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며, 원정할 때, 아니 북쪽 진나라, 삼진의 그 진나라, 원정할 때는 한쪽을 책임지는 위험이 있고 주둔할 때는 부군 장군의 칭호가 있는데, 이것은 멀고 가깝건 간에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공자신생이라고 찾아보세요. 공자신생. 진나라 문공의 형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이제 신생이 태자가 됐어야 되는데, 태자가 됐었었는데, 그 자기 자기의 이제 그 배다른 어머니인가, 아무튼 궁중에 이제 음모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두를 채워, 아두가 유선입니다. 아두를 세워 태자로 삼은 일에 식견 있는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생이 자여의 말을 따랐더라면 반드시 진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조나라 무왕에게 자리를 양도받아 오나라를 지배하는 태백이 되었을 것이고, 위급이 그 동생의 망명 계획을 들었다면 아버지 선공에게 대한 비난이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소백은 이제 제나라 황공을 의미하죠. 소백은 다른 나라로 달아났으므로 나중에 들어와 패자가 되었고, 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났으므로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중이가 진나라 문공입니다. 이러한 일은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지 유독 지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귀한 것은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밝은 식견이 존중되는 것은 사태를 통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한중왕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밖으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봉을 숙청할 거란 얘기죠. 결단을 내리면 마음은 굳건해지고, 의심이 생기면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어지러움이나 재앙이 생기고 만들어지는 것은 일찍이 계승자를 폐위시키고 세우는 사이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인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중왕에게 참원할 것입니다. 그러한즉 의심이 들고 원한이 알려져 순식간에 터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먼 곳에 있으므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나라 대군이 나간다면 당신은 근거지를 잃고 돌아오게 될 것이니 저는 사사로이 위협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지난날 미자는 은나라를 버렸고 지과는 일족과 헤어졌는데, 재난을 피하고 화를 등지기 위해서 모두 이같이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얘가 아니며, 앞으로 화가 미칠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무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바른 것을 보고 따르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장부라고 부르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어찌 귀하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으로서 몸을 버리고, 몸이라는 것은 유비입니다. 유비를 버리고 동쪽으로 와서 나후를 잇는다면 가까운 사람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신하라고 하며 군주를 섬김으로써 군신의 기강을 바르게 한다면 옛 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화를 내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이나 멸망을 면하게 한다면 헛되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부인 유비를 버리고 원래 집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사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위나라에 투항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폐하께서는 방금 선양을 받고 어떤 사심도 없이 현명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여기서 폐하는 위나라 문제를 얘기합니다. 조비. 덕으로서 먼 곳에 있는 자를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들어
마음을 돌려 위나라에 의지한다면 단지 우리와 동료가 되어 복록 300호를 받아 나국의 뒤를 잃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나라를 영지로 삼도록 해서 초대 군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폐하의 대군은 이미 전쟁복을 울렸으며 촉과 우를 옥죄기 위해 수도를 완과 등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적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군대는 돌아올 기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회에 일찌감치 좋은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역경에 고귀한 인물을 보면 좋은 점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시경에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애써야 하니 호돌처럼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면서 그대를 돕도록 하지 마십시오. 유봉은 맹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맹달이 되게 글을 잘 쓰네요. 조금만 더 건조하게 글을 쓰면은 정말 탁월한 글이 되겠는데 좀 그러네. 아무튼 그 맹달의 말은 그 유봉한테 항복하세요, 위나라한테 항복하세요,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긴데 핵심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신의가 유봉을 배반하자 유봉은 싸움에서 지고 달아나 성도로 돌아왔다. 자, 신의가 배반해서 결국에는 상용을 빼앗겼답니다. 그 유봉은 성도로 돌아왔고요. 신탐은 위나라에 항복했으며 위나라는 신탐에게 회집 장군을 대행시키고 남양으로 옮겨 살도록 했다. 신의는 위흥태수로 임명되고 원향후로 봉해졌으며 순구에 주둔했다. 유봉이 이르자 유비는 유봉에게 맹달을 옥죄고 침해한 것과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